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기계위험 방지 기술은 우리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계죠. 거기에 대한 안전에 관한 학문이 기계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기계 안전 조건, 각종 기계에 따른 안전 작업 방법 및 방호 장치 등에 대한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잘 정리하여 학습을 한다면 아주 좋은 점수 획득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계위험 방지 기술은 이 복잡한 계산 문제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복잡한 계산 문제 거의 없습니다. 자, 기계 안전의 개념. 기계 안전의 개념에서는 위험점, 기계 안전의 조건, 방호 장치의 종류 이런 게 있고요. 연삭기 등 공작기계 안전, 연삭기, 선반, 드릴, 밀링, 거기에 대한 안전, 프레스 및 전단기 안전, 아주 사고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죠. 프레스 및 전단기 안전, 그다음에 롤러기 등 산업용 기계 안전, 롤러기, 아세틸렌 용접 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원심기,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자, 이러한 기계들에 대한 안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크레인 등 운반 기계 및 양중기 안전. 양중기는 그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라는 뜻이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다음에 지게차, 컨베이어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이 들어있고요. 설비 진단에서는 비파괴 검사, 파괴 검사의 특징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 따른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원별로 적중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고득점 획득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위험 방지 기술 기출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우리 그 교재 4년간 것이 있는데 4년간에 대해서 다 풀어보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8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계위험 방지 기술은 2차 실기시험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자, 실기시험이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잖아요. 자, 필답형은 기계의 위험점, 각종 기계의 방호 장치의 종류 및 성능 기준, 각종 기계 작업 시작 전 점거사항, 산업용 기계의 이상 현상,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개념, 종류, 또 방호 장치의 안전거리 산정 등이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에 작업형. 작업형에서도 아주 출제가 비중이 높습니다. 기계는. 자, 드릴기 등 공작기계, 프레스, 사출 성형기, 롤러기, 목재 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원심기 등의 작업 시 위험 요인이 뭐냐? 거기에 따른 안전 대책이 뭐냐? 또 여기에 필요한 방호 장치는 뭐냐?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자, 기계 위험점. 자, 위험점이 있습니다. 위험점에는 첫 번째 끼임점. 우리 쭉 한번 넘겨 볼까요? 협착점. 절단점. 다음에 물림점. 접선 물림점. 다음에 회전 말림점. 6가지가 있다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은 기계의 위험점에 해당되지 않는 거. 끼임점, 협착점, 절단점 이런 거 있죠. 자, 보면 물림점은 있는데 접선 물림점은 있는데 자, 보시면 접선 말림점 없죠. 말림점 없어요. 그 다음에 물림점은 있는데 말림점은 없죠.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기계 위험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잘 물어보고요. 2차 시험에서도 기계 위험점을 6가지 쓰시오. 기계 위험점을 5가지만 쓰시오.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끼임점, 쉬어 포인트. 기계의 고정부와 회전운동 또는 직선운동 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이다. 고정부와 회전운동. 그러면서 그 예가 연삭수돌과 베드 사이, 교반기, 교반날개와 몸체가 하우스 사이. 자, 연삭수돌 있으면은 이걸 베드라고 하죠. 이거 수돌. 이제 수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끼는 거, 여기에 그 위험점이 바로 끼임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우스, 뭐 몸체 그러는 거죠. 교반기는 우리가 뭐 믹서기, 뭐 집에 그 믹서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날카로운 이렇게 날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회전하면서 이제 막 어떤 그 물품이 이제 갈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교반 날개 또는 영어로 임펠러 그래요. 이게 막 돌아가는 이쪽 그 하우스와 그다음에 날개 이런 데서 형성되는 위험점이 끼임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계의 고정부, 이게 고정부죠. 고정부와 회전운동. 회전운동 하죠. 회전운동 연삭기. 그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회전운동 하죠. 또는 뭐 직선운동 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이 끼임점이에요. 요 의미도 꼭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거 연삭수돌과 베드 사이, 교반기, 교반날개와 몸체, 하우스 사이, 회전풀리와 또 베드 사이, 탈수기, 회전체와 몸체 사이. 탈수기, 회전체와 몸체 사이는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회전풀리와 베드 사이는 또 이것과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죠. 또 반복 동작되는 링크 기구, 왔다 갔다 하는 그 링크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형성되는 것이 끼임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협착점, 스퀴즈 포인트. 자,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왕복 운동이 여기는 나옵니다.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출제 유형,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협착점. 또 협착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게 3개 있겠고 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지문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끼임점과 협착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보는 게 좋겠고요. 자, 협착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 전단기가 많이 등장하네요. 슬라이드 이게 좀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죠.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사이에 사람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협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고정부 이게 지금 고정부죠. 고정부 프레스 다이 이 고정부와 왕복 운동 하는 요 부분에서 형성되는 이게 바로 협착점이 되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프레스 금형 조립 부위, 프레스 브레이크 금형. 어떤 프레스가 나오면은 협착점이다. 전단기, 우리가 보통 프레스 전단기는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프레스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프레스 전단기가 나오면은 협착점이다. 그 외에 선반 및 평삭기의 베드 끝 부위, 평삭기는 영어로 플레이너,
해요. 베드 끝 부위에서 협착점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절단점, 커팅 포인트. 절단, 그냥 손이나 팔이 잘리는 그런 부분인 거죠. 운동하는 기계 자체. 여기는 또 운동하는 기계 자체와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와의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다. 그래서 절단점의 핵심은 어떤 그 자체, 기계 자체와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와의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 절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회전 대패 날 부분, 목공용 띠톱 부분, 둥근 톱날 부분, 톱날, 밀린 커터 부분, 뭐 컨베이어 호프 부분, 평벨트 드레싱 이음 부분인데, 요 네 개의 공통사항이 뭐예요? 전부 다 톱날, 어떤 거 커터, 어떤 날카로운 날의 절단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이게 이제 막 돌아가면서 어떤 그 목재를 갖다가 가공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기계 자체, 어떤 요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자체. 사람 손이 여기에 이렇게 접촉되면은 절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기계 자체와 회전하는 운동, 이게 막 회전하면서 이제 목재가 가공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부분 자체와의 위험이 형성되는 그 점을 절단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회전 대패 날, 목공용 띠톱, 둥근 톱날, 밀린 커터, 톱날 커터 이런 게 나오면은 절단점이다. 그 외 컨베이어의 호프 부분, 평벨트, 레이싱 이음 부분이 되겠어요. 자, 출제. 딱 보기에다가 1번 둥근 톱날, 2번 밀린 커터 해놓고 여기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은 무엇인가? 그 답은 절단점이죠. 자, 우리 그 위험점은 1차뿐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와요. 1차도 뭐 꾸준히 나오는 문제고요. 2차 시험에서는 자, 필답형, 그다음에 작업형 할 것 없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자, 특히 2차 시험의 요 작업형에서는 이 절단점 문제가 잘 등장하거든요. 뭐냐? 2차 시험에 어떤 동영상에 그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 영어로 슬라이스 기계라고 해요. 슬라이스. 이렇게 썰어내는 기계. 그걸 갖다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자가 다치는 장면이 나오고, 자, 여기에 형성되는 위험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은 그 무채 썰어내는 기계 그 날카로운 날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절단점. 그러면서 운동하는 기계 자체와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와의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다. 이렇게 정확히 써주게 되면은 6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절단점. 다음에 이제 물림점. 아까 얘기했지만 말림점은 없어요. 회전 말림점. 요거는 있는데 말림점이라는 것 자체는 없고 물림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히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림점은 리포인트라고 합니다. 뭐가 물려 들어가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요게 또 아주 키포인트예요. 두 개 회전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개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다. 핵심이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개 회전체다. 뭐 이런 거죠. 즉 롤러 회전, 기어 회전 이렇게 돼 있죠. 롤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쪽에다 뭐 물품을 집어넣고 이제 소정의 형태로 물품을 뽑아내고
하는 게 롤러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물림점의 형성 조건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개 회전체. 저게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돌아가고 요거는 요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이렇게 돌아가고 요것도 같이 이렇게 화살표가 돼 버리면은 이건 안 된다. 이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한 두 개의 물려 들어갈 위험점. 이제 여기에 이제 물려 들어갈 위험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 형성되는 점이 바로 물림점이 되겠어요. 롤러 회전, 기회 회전. 그다음에 접선 물림점.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접선 말림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보기에 기계 위험점이 아닌 거, 뭐 접선, 뭐 물림점, 뭐 끼임점, 협착점, 그다음에 접선 말림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곧 답이죠. 그다음에 말림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다. 접선 방향으로. 이 접선 물림점은 접선 방향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접선 물림점에 뭐 정의를 쓰시오. 그런 문제는 별로 잘 나오지 않겠네요. 아까 이 물림점도 물림점을 쓰고 어떤 그 롤러 맞물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 여기에 형성되는 위험점은 뭐냐? 물림점을 쓰고 그 의미를 쓰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2차 시험에는 써줘야 되겠죠. 자, 이 접선 물림점은 롤러와 평벨트, 그다음에 체인과 스프라켓, 렉과 피니언, V벨트와 V풀리에서 형성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접선 물림점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풀리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끼우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뭐 우리가 V벨트, V풀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 자, 이런 쪽에 형성되는 위험점이 바로 접선 물림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롤러와 평벨트, 체인과 스프라켓. 여기다가 이제 벨트가 아니라 체인을 씌우게 되면은 체인과 요게 이제 또 스프라켓이 되는 거죠. 체인은 이걸 스프라켓이라고 그래요. 벨트는 풀리라고 그러고 V벨트, 그다음에 체인이 됐다. 그러면은 요게 체인과 요 자체가 스프라켓이 되는 거죠. 그러면 렉과 피니언, V벨트와 풀리. 그러니까 렉이라고 하는 것은 긴 나사. 그다음에 피니언은 이렇게 좀 동그랗게 되면서 작은 나사. 그러니까 큰 나사와 작은 나사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리프트. 그래서 리프트는 이 렉과 피니언의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형성되는 위험점 이런 것도 접선 물림점이 되겠어요. 다음 회전 말림점. 자, 회전 물림점 없어요. 그죠? 접선 말림점 없고 그냥 말림점 없고 그다음에 회전 물림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써주는 이유는 이런 게 지문에 잘 등장된다. 회전 말림점이니까 회전하는 물체의 불규칙 부위와 돌기, 회전 부위, 돌기 뭐가 톡 튀어나왔다는 거죠. 톡 튀어나와서 회전하는 부위, 회전 부위에 의해 말려 들어갈 뭐가 사람 신체가 말려 들어가거나 옷이 걸려 말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거나 그럼 말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 바로 회전 말림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사 회전부, 드릴 회전부에서 많이 형성된다.
자, 요거는 이게 이제 드릴, 우리가 흔히 뭐 드릴 뭉치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드릴이 꽂아지면서 이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구멍이 뚫려지고 하는 거죠. 제품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지는 건데, 바로 요 부분에 이게 막 이게 회전을 한다. 회전을 한다. 요 부분에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 옷이 막 걸려 넘어갈 수가 있다. 바로 드릴 회전부. 그다음에 어떤 그 막 축이 있다고 하면 이 축도 그냥 막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이게 돌기 회전부라는 거죠. 뭐 여기에 이렇게 옷이 말려 들어가고 신체가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의 불규칙 부위와 돌기 회전 부위에 의해서 말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다. 자, 이것도 1차는 물론이지만 특히 2차 이 작업형에 또 아주 잘 나와요. 아까 내가 절단점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회전 말림점은 이 선반의 그 축 방향에 옷이 걸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드릴, 어떤 작업자가 드릴 작업을 하다가 드릴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딱 비춰줍니다. 그리고 저기에 형성되는 위험점은 무엇인가? 그 위험점을 쓰고 그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은 드릴이 나왔다. 아까 또 그 선반 축이 회전하는 게, 축이란 말은 없는데 뭐 축 회전부도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회전 말림점을 딱 쓰고 회전하는 물체의 불규칙 부위와 돌기 회전 부위에 의해 말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다.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또 이게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사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위험 분류 체크 요인, 압출 가공 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해요. 압출 가공은 무슨 말이냐? 글자 그대로 압력을 가해서 뭘 뽑아낸다. 어떤 컨테이너에 이렇게 틀을 갖다 만들어 놓고요, 금속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소정의 형태, 소정의 모양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가공이 압출 가공이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 또 사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위험 분류 체크 요인에는 뭐가 있느냐? 충격, 어디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느냐? 그다음에 함정, 트랩, 함정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사고가 났느냐? 함정은 우리가 틈새, 어떤 틈, 손이 말려 들어갈 틈, 무슨 팔이 말려 들어갈 틈, 그런 게 없었느냐? 이런 것이고요. 접촉, 어느 부위에 딱 접촉돼서 다쳤느냐? 또 얽힘 또는 말림, 얽히고 그냥 말려 들어갈 그런 그 위험 요소가 있었는가? 또 튀어나옴, 어떤 그 물체 가공품이 튀어나올 그런 위험이 없는가? 이런 것이 체크 요인이고 압출 가공 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체인의 5요소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가 이 체인처럼 막 얽혀져 있다는 거죠. 이 사고 체인의 5요소 하게 되면은 1요소, 2요소, 3요소, 4요소, 5요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1번이 충격, 2번이 함정 돼 있었는데, 자, 1요소가 함정이 돼요. 1요소. 가장 먼저 어떤 그 틈새가 있었느냐, 요게 1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충격, 임팩트가 2요소가 돼요. 2요소. 그러니까 요게 좀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3요소는 접촉, 그다음에 4요소는 얽힘 또는 말림, 5요소는 튀어나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 체인의 5요소 하게 되면은 1요소가 함정, 그다음에 충격, 세 번째가 접촉, 네 번째가 얽힘 또는 말림, 다섯 번째가 튀어나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출제가 가끔 잘 되는 내용이에요.
자, 기계 설비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기계 설비의 정지 상태에서 점검할 사항이 있고 기계 설비의 운전 상태에서 점검할 사항이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점검할 사항은 볼트 너트가 이렇게 풀렸느냐 그 여부는 정지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 슬라이드 부분의 이상 유무, 그러니까 프레스에 이렇게 슬라이드 이상 유무, 또 급유 상태, 기름이 잘 칠해졌는지, 또 스위치 위치 구조 상태 및 접지 상태, 힘이 걸린 부분에 흠집이 있는가 손상 여부, 방호 장치, 동력 전도 장치 및 전동기 개폐기 등의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은 기계 설비의 정지 상태에서 점검할 사항이에요. 자, 운전 상태에서 점검할 사항은 뭐 이상은 막 소리가 나는지 어떤 진동 막 떨림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정지 상태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운전 상태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클러치 상태, 그다음에 접동부 이렇게 접해서 움직이는 부분, 그다음에 기어의 교합 상태, 교합 맞물림,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맞물림 상태 이런 것들은 운전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점검. 그다음에 베어링 슬라이드면의 온도 상승. 온도 상승은 정지할 때 온도가 막 상승하지 않죠. 그래서 운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번과 5번은 뭐 당연한 말이고요. 클러치 상태, 접동부 상태, 기어의 교합 상태. 이것도 뭐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기계 설비의 정지 상태에서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세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뭐 이상음 진동 상태랄지, 뭐 기어의 교합 상태, 접동부 상태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게 답이 되겠네요. 기계 설비의 배치 시 유의사항 한 번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 설비의 배치 관련 기사사항, 기계 설비의 작업 능률과 안전을 위한 배치, 레이아웃의 3단계예요. 첫 번째 지역 배치를 한다. 지역 큰 어떤 그 영역 안에서, 그 다음에 건물 배치라고, 그 다음에 기계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배치, 건물 배치, 기계 배치 순서대로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공장 설비의 배치, 레이아웃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작업의 흐름에 따라 기계 설비를 배치한다. 흐름에 따라 기계 설비를 배치해주고, 공장 내 안전 통로를 설정해주고, 이 통로 막 구획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서 안전 통로를 설정하고, 기계 설비 주변의 공간 최대화. 기계 설비 주변 공간이 적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막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막 말려 들어가고 접촉되고. 최대화입니다. 최대화. 최소화가 아니죠. 그래서 최소화 나오면은 이게 틀린 말이죠. 기계 설비의 보수 점검 용이성을 고려한 배치가 배치 계획에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공장 소음의 방지 계획에 있어서 음원,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근원, 음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해당 설비를 완전히 밀폐시켜 버리는 거고, 설비실의 차음벽, 그냥 차음벽으로 딱 그 소리 나는 부분을 딱 막아버리는 거고, 또 소음기 및 흡음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공장 소음의 방지 계획에 있어서 음원에 대한 대책이 아닌 거, 요 1번, 2번, 3번은 꼭 나오겠죠. 그다음에 지문에 이게 잘 나와요. 보호구 착용. 그러니까 보호구는 뭐 귀마개, 귀덮개를 착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소음 그 방지 대책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요거는 수음점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죠. 수음점, 음을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 그 방지 대책은 보호구 착용도 들어가는데 음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수음점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답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통행과 통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통로는 75룩스, 조명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은 75룩스 이상의
통행과 통로에는 이걸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통로의 대하에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5룩스 이상의 조명, 높이 2m 이내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막 뭐 부저를 울린다고 그러고 막 무슨 소리를 울리는 거죠.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